광합성, 화석 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 세 가지 반응의 화학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반응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을 찾아볼 텐데요.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와 물로 산소와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고요. 화석 연료의 연소는 화석 연료를 산소와 반응시키는 과정이라고 했고요. 철의 재련은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는 철에서 순수하게 철을 얻어내기 위해 산소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반응의 공통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응에 뭐가 관여한다? 산소가 관여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앞으로 고급진 용어로 뭐라 부를 거냐면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산화와 환원의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해요. 화학 반응에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 걔는 뭐 됐다 라고 얘기할까요? 산화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반응에서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 산화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반대로 반응에서 산소를 잃으면 뭐라 부를까요?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화학 반응에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건 누군가 산소를 줬다라는 얘기고 누군가는 산소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말은 누군가 산화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환원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해요. 누군가가 산화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환원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개념이 쉽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물질이 산화된다라는 건 걔가 산소를 얻는다라는 얘기고 산소를 얻으려면 누군가는 산소를 잃는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산화되는 애는요, 사실 어떤 다른 누군가를 뭐 시키는 애였을까요? 환원시키는 애였겠죠. 다른 애를 환원시켜서 거기서 산소를 떼서 본인이 산화되는 거니까. 그럼 산화되는 애는 다른 애를 환원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을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라고도 불러요. 다시 산화되는 물질을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걸 세 글자로 환원제라고 해요. 환원제의 의미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다라는 건 본인은 산화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물질이 환원된다라는 건 동시에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원되는 물질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산화제라고도 부릅니다.